네, 반갑습니다. 11월 1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살짝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바람은 더 가자, 더 올라가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종합주가 지수는 일단 3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또 분위기가 다시 좋아질 수 있겠다 생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장중에 1000포인트 넘었다가 다시 반납했지만 1000포인트 이상 상승세를 좀 보이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3000, 1000 이런 숫자들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특징적인 어떤 지지선 역할 그런 것들 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주 초반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뭐 보합 수준 계속 유지해 나갈 거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 후반에 상승 흐름이 진행된다라면 충분히 지금 현재 시점을 바닥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판단이 좀 되네요. 자, 기관들이 지금 7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띄어 올릴 수 있었던 그런 근간이 좀 됐었는데 바닥을 준비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딱히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 쪽은 매도가 있었고요. 지금 매수가 들어온 게 전부 다 금융투자거든요.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바닥을 잡아주겠다는 느낌은 금융투자와는 조금 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히어로, 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특히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상승을 좀 했는데, 자, 게임주들의 계속되는 상승,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도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가 음봉으로 끝났어요. 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음봉이기 때문에 살짝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주가는 일단 21선 넘어서야지만이 좋은 흐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장중에 2990포인트 넘게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계속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을 좀 잃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반등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죠. 일단은 상승 쪽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상승 마감, 그 다음에 21선 돌파만 되면 되거든요. 내일 같은 경우 한 0.5%에서 0.6%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제 21선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지금은 일단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다시 반납이 되면 안 돼요.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다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옆으로 늘어지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그렇게까지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가 없다라는 것, 그런 정도가 이제 다행스러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조금 있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 중반 정도까지는 일단 잘 버티는 장세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쪽 입장에서는 일단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지지선과 즉 저점과 가까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 상승하면서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지선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1선과 이격이 좀 벌어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도 가까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선이 오히려 더 멀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옆으로 조금 서주는 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긴 하겠는데, 일단 매수 흐름이 전부 다 코스닥 쪽으로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코스닥 쪽에 좀 개별주, 좀 중소형주 움직임들이 좀 더 빠르게 가지 않겠나 생각되고, 게임주들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 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수급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 매도가 3,500억 조금 더 늘어났죠. 그리고 닭 쪽에서는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인데, 선물 쪽에서는 지금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3,500억 정도 매도가 들어간 부분들을 업종별 현황에서 좀 살펴보게 되시면 대형주 시가총액 쪽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좀 많이 팔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입장에서도 매도가 좀 많이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유통, 그 다음에 제조업 이런 쪽에서 나온 물량들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전기전자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시총 상위권, 즉 코스피 200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매도로 좀 치게 되면서 여기에서 부담감을 좀 느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거래소 쪽 한번 움직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보시면 삼성전자가 0.14 그냥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71,000원대 이상 넘어가야지만이 뭔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포인트도 아니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시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홀딩, 매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아, 나는 못 참겠어. 그런 분들은 뭐 조금 매수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저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됩니다. 외국인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삼성전자의 반등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상승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괜찮아졌죠. 물론 이제 이격이 조금 벌어진 상태라서 횡보가 좀 나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냥 올라가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 약간씩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4% 뭐 잘 마무리됐습니다. 자, 근데 아직 상승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부족하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뛰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22만원대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열려 있겠습니다만은 더 빠지게 되면은 일단 셀트리온 자체로서도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 또 저점 지지와 가까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매도하실 의미가 없겠죠. 매도보다는 이제는 반등을 노리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도 단기 반등을 한번 노리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이브 잘 올라와서 신고가 또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NC소프트 역시 뭐 엔터주들 계속 움직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고 배터리주들만 조금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도 걱정 많았었는데 반등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위드 코로나, 그 다음에 반드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태평양,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좀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밌는 것은 코스닥에서 많이 나타났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은 주가를 좀 잡아준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10%나 상승하면서 88,000원대 찍어줍니다. 무지막지한 상승인데요. 게임주가 잘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위메이드도 지금 19만원대 한번 찍다가 내려왔는데 어쨌든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추세가 계속 우상향입니다. 이 정도면은 계속 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빨간 탁자 한번 붙었었는데 그거 바로 이제 가격 조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조절을 시켜놓고 다시 정상 상태로 돌려놨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라 조금 얘는 완급 조절하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투자 경고라든지 위험 이런 딱지가 붙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들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자, 그런 거 좀 자유로운 종목들은 이제 펄 어비스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지금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이제 그 배터리 종목들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베임이나 또는 그 LNF는 오늘 좀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좀 안 좋죠. 그 다음에 첨보 이런 것들도 다 뒤로 밀려나간 상태라서 이제 배터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밀어내고 게임주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밀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밀려 내려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이런 뭐 SM이나 이런 그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 나타나는 종목군들은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로 해서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여행주라든지 또는 극장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그다지 뭐 시행 첫날이라 그런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반영이 돼서 그런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특별하게 나쁜 모습도 보여지는 않았고요. 특히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다시 상승세 많이 보여줬고요. 강원랜드 이런 부분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썬데이 토즈도 오늘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됐네요. 반면에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안 좋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증거사 리포트가 나쁘게 나타났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목표 주가는 10만원대, 11만원대 이렇게 잡아놓고 또 흑자 국면 들어섰다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리긴 했는데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둘 다 쏟아내긴 했는데 아마도 공매도 쪽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딱 보면 이렇게 많이 갈 이유는 없어요. 지금 지지선대가 7만원대, 7만 5천원대 중후반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고 제법 두껍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밀려봤자 내일 정도가
끝자락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RSI 지표는 과매도 들어왔습니다. 바로 내일 반등 나가도 이상할 게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로 인한 그런 뭐 물량의 확보라든지 이런 걸 보신다라면 아마 조금 더 아래쪽 한번 8만원대 한번 살짝 깨고 내려가는 모습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시 올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또 3분기 같은 경우는 호텔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델타변이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써니전자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랩 뭐 이런 종목들, 오늘 안철수 그 대선 출마 이야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좀 컸는데, 글쎄요. 기관들은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수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외국인들, 특히 JP모간에서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탁 털어내고 끝난 모습인데, 외국인 쪽은 조금 발 빼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기관 쪽은 그냥 좀 더 지켜보자라는 느낌이거든요. 뭐 기업들로 치면은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뭐 안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기업들이 이렇게 나쁜 어떤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동안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던 것들을 한 방에 빼뜨렸어요. 뭐 재료의 노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단기적으로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월 달에 한번 밀렸었던 이런 급락에 대한 포지션들이 반등을 연결했을 때 좀 가파르게 올랐었던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 아마 4,0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에 대한 부분이지 뭐 종목이 좀 밀릴 것 같지 않아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부담을 참을 이유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매매 동향은 기관들 건 잘 봐야 돼요. 기관들 쪽 움직이면 삼성전자 2,100억 원을 매수합니다. 하이닉스 그 다음에 780억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3,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갔고요.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엔터주들,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수 들어갔어요. 레버리지 매수 들어갔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한다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이 오늘 호텔신라 1대5로 팔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가 지금 없죠? 인버스 쪽이 안 보이는데, 인버스는 건드리지 않은 거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지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투자 쪽 볼게요. 금융투자 쪽에서도 인버스가 없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이렇게 있고요. 오늘 호텔신라 팔아먹은 쪽은 연기금인가 본데요. 그죠? 연기금에서 매도가 1등으로 잡히네요. 그 다음에 투신. 네, 그쵸? 네. 뭐,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매도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연기금, 투신 쪽에서 매도를 쳤다. 얘네들이 팔아먹은 범인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타 법인, 한번 다 살펴볼까요? 호텔, 뭐, 사모펀드에서 조금 있었고요. 국가 지자체는 없었고, 기타 금융, 은행, 보험? 네. 딱히 없는데 지금 호텔 신라를 팔아먹은 쪽은 투신과 그 다음에 연기금이라고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뭔가 더 있겠죠. 뭔가 더 있을 텐데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금융투자 쪽은 팔아먹었고요. 그래서 다 합쳐서 이제 요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부분들. 일단 주력은 연기금 쪽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얘들이 이 종목을 팔아먹는 이유는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방어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또는 주가를 조금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챙겨야 되는 부분을 본다라면 이거 팔아먹기가 좀 애매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물량을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팔아먹은 부분들인지 아닌지는 이제 조금 지나면 알게 되겠죠. 공매도, 대차장고 증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신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기관의 매도가 좀 있었다는 거. 오늘 외국인도 많이 팔았겠죠? 삼성전자와 호텔신라 매도가 좀 있었고요. 호텔신라를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도 많이 팔았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사실 지금 호텔주들을 팔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면세점 실적이 안 좋았다. 뭐 그것도 아니죠. 뭐 지금 3분기 실적이 오히려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떨어졌다는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냄새가 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상승을 노리는 매수가 들어왔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도하고 있다.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매수가 들어갔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은 제대로 된 어떤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나 호텔신라 쪽에서는 삼성전자는 바닥을 잡아줬지만 호텔신라는 같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밀렸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특이한 건 없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인버스 쪽 매도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레버리지 쪽은 없어요. 뭐 코스닥 쪽에서는 레버리지가 좀 있고요. 코덱스 쪽은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삼성전자를 안 샀는데 니들이 올릴 수 있겠어?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얄미운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네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큰 반등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정말 뭐 아주 폭탄급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데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연기금도 따라서 대응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한 주가가 크게 올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좀 버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이제 횡보 흐름, 그 다음에 주 후반에 들어가는 그런 상승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로 들어와 줘야지만이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나빴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올라갔었던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 또 변동이 좀 있었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럭저럭 버틸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면 좀 더 적극적인 매매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관망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저녁에 무료방송에서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오늘은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무료방송이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저녁 9시에 꼭 오셔가지고 무료 라이브 방송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